좋아요는 안 보이는데. 펑크. 다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들 고맙고 그래 맛있게 먹어요. 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지? 네. 오늘은 민주주의 학산인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일이야. 이전 일인데 이제 니네들 거기서 책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근데요, 어? 1차 세계대전에 유라고 적혀있긴 있어요. 어? 1차 세계대전에 유라고 적혀있긴 있어요. 그렇지. 요 민주주의 학산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자 민주주의 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짧고 빠르고 빠바박 치고 나가봅시다. 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응? 그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해요.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발전 언제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합니다. 뭐가 어떻게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게 1번 공화국이란 게 이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공화국이 뭐예요? 공화정 그 이제 이 왕이 아닌 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공화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 정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공화국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고,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공화국을 취하고 있죠, 그죠? 다들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로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선거가 또 바뀌면 또 다른 대통령이 또 오고, 그러했던 그런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공화국이 수립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니까 보통선거, 이렇게 보통선거. 아무튼 이따도 이야기하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독일의 경우가 이제 독일은 일단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이게 패한 나라잖아, 그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라야. 그리고 패한 다음에 이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져.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져.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은 뒤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나서 이 히틀러가 주도하는 나치당이 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민 투표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게 돼. 아무튼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란 게 이제 만들어진다. 이 이전까지는 내가 독일 제국이었거든. 독일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독일 제국이었단 말이지, 그지? 이제 이게서 이제 그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됩니다. 민주주의가 확산됩니다. 자, 확산이 되는데요. 확산이란 거는 뭐 이렇게 노을기 이렇게 이제 이게 번져가는 걸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떻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율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패전국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 같은 이러한 1차 대전에서 패했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 국가들을 갖다가 독립시켜 준단 말이지. 그지? 이제 그래서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대부분 이 공화정을 갖다가 공화국이 수립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패전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이러한 나라들의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돼요. 독립. 그리고 이 식민 국가들이 공화국으로
대부분 공화국으로 이렇게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이나 또는 이게 이제 러시아 제국 같은 그런 제국, 즉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들이 이제는 몰락하게 되고 이 나라들도 역시나 공화정이 수립되는 거야. 공화정이 수립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는 이런 뭐 황제가 다스리는 게 이제는 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다 몰락했다고 보면 돼.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황제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나라들이 일단은 전쟁에서 대부분 다 져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그 황제를 갖다가 아주 신처럼 생각했는데 얘네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황제들이 다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다 져버렸단 말이야. 져버리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다 니네가 이 황제들 갖다 비난하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국가 체제를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시민들의 대표로 다스리는 그런 공화정이 이제 세워지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보통선거. 보통선거란 게 확대가 됩니다. 선생님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보통선거가 뭐다? 보통선거란 거는 어떤 재산이 있고 없고 필요 없고 뭐 남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주는 게 바로 보통선거다. 그렇지? 뭐 이게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나이가 필요 없고 재산이 많고 없고 필요 없고 남자고 여자고 필요 없고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이 선거권을 주어지는 게 바로 보통선거인데 이 보통선거가 확대된다. 이 이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지. 이 이전까지는 뭐냐면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했지, 그죠? 그리고 또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부자 시민들한테만 선거권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시민한테는 선거권을 제한했단 말이야. 안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1차 세계대전을 이후로 해가지고 이 선거권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이제 확대되는데 이때 우리 아까 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요. 보통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재산에 따른 다른 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선거권 제한을 폐지를 시켜버려. 제한을 폐지. 그러니까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 없이 재산 있고 그거에 차별을 두지 않고 선거권을 갖다가 이제 준다. 그리고 이제 남녀 평등의 투표도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자, 네. 그러니까 이거 모든 그런 거야. 이제 1차 세계대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온 나라 국민들이 다 모두가 이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총력전이었단 말이야. 총력전이란 거는 나라의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지. 그 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쟁이 나면 남자들만 나가서 그냥 군인들끼리만 전쟁하고 그 군인들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1차 세계대전은 남자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여자들은 뒤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남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들어내고 계속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이제 어린 아이 할아버지 할 거 없이 다 모든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가난한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했잖아. 부자들만 나가서 희생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고 또 목숨 잃고 이렇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했던 이 지위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 바쳤다. 내 가족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선거권이 안 주어지느냐? 여자들도 왜 우리도 뒤에서 진짜 열심히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했는데 왜 나한테 우리한테 선거권이 안 주어지느냐?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 그걸 막론하고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시민의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시민들의 올라간 지위만큼에 대해서 선거권이 이제 넓게 이렇게 보통 선거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자들의 권리도 올라갑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돼요. 이건 일단은 이제 배경으로는 일단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대전까지 일단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게 이제 막 간해수공업에서 공장제 이제 기계공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해야 됐어. 즉 노동자가 되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되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이 점점점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사회에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농업 사회에서는 농민이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지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 이 구성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막 올라가다가 1차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는 이제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그만큼 더 많이 참여를 전쟁에 또 역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써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이제 보장해 달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처우 개선, 즉 우리의 노동 환경에 월급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좋게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우라 그래. 처우. 아무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개선해 달라.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 1일이 이제 보면 그러니까 5월 1일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날이에요. 노동자의 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노동자의 날을 만들자. 이래서 노동자의 날이 5월 1일에 만들어지고 지금 보면 5월 1일 날에는 웬만한 회사들은 다 쉬어요. 우리가 학교에 보면 태국기념일에는 학교 학생들 쉬듯이 5월 1일 노동자들의 날도 일하는 사람들은 다 쉬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작게 일하는 사람들은 잘 못 쉬고 이제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쉬고 그렇게 해. 그렇게 되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때 경제 대공황 이후에 뭐가 있었죠? 뉴딜 정책이 있었죠, 그죠?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뭐라고?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사라 했잖아. 대규모 이제 이 공사, 이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최저임금제라는 게 나와. 최저임금제.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최소한 이 월급 이상은 돈을 줘야 된다. 이 이하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최저임금 하죠, 그죠? 이때 벌써 미국은 최저임금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최저임금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갖다가 대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을 갖다가 근로제 도입.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돼. 토일 휴무, 주 5일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던 원래적인 이유는 그런 거야. 왜냐면 돈이 돌아야 됐기 때문에, 그지? 근데 노동자들이 일만 계속하고 하면 돈만 벌면 뭐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야. 써야 되니까 일단은 너무 돈을 짜게 주면 안 돼. 돈을 충분히 줘. 그리고 딱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루당 한 8시간 정도, 그러니까 5일 아니까 5, 8, 40이잖아. 그러니까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일 절대 하지 마. 나가서 돈을 써. 쉬어. 그래야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경제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 5일째. 주말에는 식구들하고 놀러 나가. 일종의 그런 이제 이게 돈을 돌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이 권리나 복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그냥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그지? 이때부터 해서 이게 딱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올라가고 복지가 혜택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럽에까지 영향을 줘. 유럽 노동자들에까지 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주 5일제나 최저임금제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잘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됐나? 주 5일제가 시작된 지가? 우리는 조금 늦게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또 하나 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또 하나 더 보면 와그너법이란 게 만들어졌는데, 와그너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란 게 있어.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다, 그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 와그너법이 만들어지는데, 단결권은 뭐냐면 노동자들이 자기가 분리할 때는 서로 이렇게 뭉칠 수가 있다는 거야. 단결할 수 있다는 거야. 즉 말해서 뭉쳐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할 수 있고, 단체 교섭권이란 거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회사 대표랑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갖다가 이제 법으로 딱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회사 대표들이, 사장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게끔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위하면서 회사 대표 나와, 우리 대표랑 협상해, 이렇게 그러한 권리를 갖다가 법으로 딱 보장을 해 주었다는 거지. 이 와그너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복지국가로 나가는 거야. 복지국가로 이제 나간다. 복지국가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도 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갖다가 국가가 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복지국가인 거야. 근데 그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팽개쳐 버리면 그 사회적 약자들은 살아나갈 수가 없어. 근데 어느 정도 사는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가 사업이 망하면 사회적 약자가 또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국가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없었어. 오로지 자본주의. 돈이야. 아니, 돈 벌려면 일을 해. 일을 해야 하면
취업을 하고 일을 해. 그러면 돈을 갖다가 벌 수 있잖아. 일 안 한 자는 돈 안 줘. 장애인들, 뭐 어디게 뭐 어디 저 조금 어디 공부 못한 애들, 못 배운 애들, 나이 많은 노인들, 이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이네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이네들은 사회의 쓰레기들이야. 약간 이런 취급들이 있었단 말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런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도 국가에서 도와줘야 이 시스템이 국가의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와 강화 보호에서 이런 복지국가, 이런 무료 급식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 그래 알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참정권. 아까 우리 보통선거 획지구조 여기서 또 이제 민주주의 하면 또 그동안 억압받던 여자들 얼마나 여자들이 억압받고 왔었어. 응? 여자들은 많이 아주 이렇게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현대리기까지 최근까지 진짜 여자들이 많이 이 고통을 받아왔어. 희생을 받아왔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래도 이 이제 남자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들은 그냥 이 남자들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남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이러한 이 수동적인 삶을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는 여자들도 그 말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렇게 여자들이 했던 그런 그러니까 여자들의 사회 참여가 점점점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참여가 증가하면서 이 여성의 권리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 여자들도 사회 참여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받고 살 수 없다. 우리 여자들도 들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이러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이제 이제 나왔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이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더욱더 여자들의 지위가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서 여성의 어떤 그런 권리가 올라가게 되고 여성에 대해 선거권을 주는 이렇게 그런 참정권이 확대가 되었다.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대전 이후로 크게 향상되었다.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독일, 영국,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고 이렇게 큰 나라들이 여성의 참정권 인정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이게 번져가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돼. 하지만 아직도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여성들의 참정권이 없는 나라도 있어. 또 저기 이슬람 쪽 종교를 믿는 쪽에는 아직까지 보면 이게 이제 남성 이제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그런 소유물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여자들은 그냥 절대 밖에도 나오지 마.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이 이슬람 쪽에는 보면 이렇게 뭐 부르카라든지 차라라든지 이렇게 눈만 딱 내밀고 자기의 어떤 여자들의 맨살이 손을 빼고는 맨살이 눈과 손을 빼고는 맨살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이 조금만 올려도 이런 야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 손목을 보여 발목만 보여도 저런 엄탕하게 이러할 정도로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일부 근데 또 어떤 또 이슬람 국가들은 보면 또 그냥 막 청바지 입고 비키니 입고 그런 것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고 이슬람 그게 또 이제 그 종파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하는 나라도 있고 아주 또 그냥 덜 한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 그런 경우 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인도 있잖아. 인도에 보면 여자들이 보면 성폭행 많이 당하잖아.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게 돼서 이 남자들이 처벌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야. 또 이게 이제 이 명예살인이라 해가지고
이 부모가 이제 딱 해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을 하면 이 아버지나 삼촌이나 오빠들이, 식구들이 그 집안의 여자를 갖다 그냥 쳐서 죽이는, 너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명예살인을 해서 그런 게 보면 이게 아직도 전통으로 남아오는 그런 인도. 그럼 아직까지 보면 여성의 이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가 아직도 많이 더 나아져야 된다. 자, 그렇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아무튼 세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시민들의 지위가 나 권리가 이렇게 점점 향상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보통선거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면서 여성의 참정권도 확대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평화를 외치는 시대.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말자. 다 평화로운 시대가 되고, 이제 또 이 세계의 경제도 잘 돌아가. 이렇게 일단은 이제 큰 전쟁 이후에 이걸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으쌰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약 20년이 정도 지난 후 이제 경제 대공황이 빡 하고 와버린 거야. 경제 대공황이.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확 와버리고 모두도 다 그냥 막 버적거리고 그래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일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뭘 한다? 전체주의란 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되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된다. 이러한 전체주의가 등장하니까 이렇게 발전하던 민주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주의자들도 전체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야. 왜? 일단은 민주주의는 시민 개인의 권리와 시민 개인의 자유를 아주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잖아. 그리고 사회주의는 뭐야? 사회주의는 그냥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그런 권리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그러한 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야. 그런데 전체주의는 이 국가라는 게 시민들과 노동자와 이 모든 걸 다 억누르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다 제한해버리니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게끔 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전체주의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인 걸 일으켜 버리게 된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